오늘은 영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자체의 이야기도 중요한데요. 무엇보다도 영화는 극장에 가서 보는데 요즘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인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700만을 도파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심지어는 1000만은 무난할 것으로 이렇게 당연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난 11년 동안 22편의 작품들이 모두 다 이렇게 총 합의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모든 캐릭터들이 다 오는, 그 모든 캐릭터들이 일전을 벌이는 엔드게임을 안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워낙 많은 분들이 찾았는데 상대적으로 잘 되다 보니까 이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 같은 경우 상영 점유율이 80.8%, 좌석 점유율이 85%였습니다. 전체 스크린 수가 우리나라가 한 4,829개 정도 되는데, 인피니티 워가 한 2,460개에서 한 2,550개 정도를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또 이번에 어벤져스 엔드게임 같은 경우에는 2,760개에서 2,835개 정도 스크린을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다른 영화들이 지금 44편인데 이 영화들은 상대적으로 19.2%의 상영회차를 나눠 가져야 되는, 19.2%를 두고 44편이 경쟁을 해야 되는, 이것도 뽀로로라든지 생일이 1, 2위를 다투고 있고, 나머지 영화들은 더욱더 이제 비율이 적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원하지 않는 영화를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과독점하는 현상이 관객들의 그런 선택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또 영화 생태계 자체를 왜곡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는 3개의 법안, 그리고 문체부에서도 관련 입법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적인 방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는 스크린을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스크린 상한제인데요. 이것이 프랑스 같은 경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상영 스크린 수를 한 영화당 25% 최대 4개로 이제 제한하고 있는 그런 조항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대형 영화의 개봉 규모도 전국 스크린의 15% 정도, 한 900개 정도로 묶어놨다는 겁니다. 이것을 국립영화 센터에서 이렇게 통제를 하는 그런 상황이 프랑스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크린 제한만 해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또 스크린 제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 부율제, 그러니까 이 수익 배분율을 조정하는 것을 통해서 유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식 방식입니다. 이 배분율에 관해서는 고정부율제와 변동부율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정부율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익 배분의 비율이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상영기관과 상관없이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배급사와 극장이 수익을 나눠 갖게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극장이 5.5, 제작 배급사가 4.5 정도 가지고 가게 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변동부율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 개봉 초기에는 배급사 몫이 크고 상영 기간에 비례해서 극장 몫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개봉 1주차에는 극장이 2, 제작 배급사가 8입니다. 그래서 제작 배급사가 좀 높고요. 4주차부터는 5대5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극장이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초기에 어떤 특정 흥행이 잘 되는 영화에 몰아줄 필요가 없고요.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 극장에 걸릴수록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이 미국식 부율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정부율제나 변동부율제 그리고 이런 스크린 상한제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엔 좀 과독점 현상이 좀 심한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수직 계열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 것은 영화의 기획, 제작, 투자, 배급, 상영, 부가판권까지 모두 전 과정을 한 대기업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수직 계열화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수평 계열화는 뭐 영화 촬영, 뭐 감독, 특수효과 이렇게 나열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수평적 계열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대기업이 배급과 상영 그리고 기획 제작을 모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배급사와 극장 수익이 나눠 갖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대기업이 독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스크린이 과독점 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겸업을 금지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기도 한데 이게 여야의 합의에 따라서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과연 통과될 수 있겠는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극장의 영향력이 크지 않아서 대기업 계열사의 스크린은 50%를 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한국에서는 거의 대기업의 스크린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영화 상태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중소기획사라든지 중소제작 배급사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름에 따라서 되는 영화 코드의 작품들만 나오게 되고 그것을 억지로 관객들은 사육하듯이 영화를 봐야 되는 그런 문화 향유권의 박탈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스크린 상한제에 관련돼서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겸업금지도 반대하는 쪽에서는 한미 FTA와 같이 국제 통상 그런 협약에 충돌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간접 수용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제한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어떤 손해가 끼쳐지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외국 투자자가 사실상 영업을 못해서 투자 가치가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전을 해줘야 되는 그것을 배상해줘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심스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외화에 한정되는 그런 측면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고정부율제, 변동부율제도 강력하게 검토해야 되는 배경이 바로 여기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선택권의 제한인데 뭐 자본주의 시장 또 이런 영화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많이 보는 영화를 당연히 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측면은 진멜의 돈의 철학을 통해서 좀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진멜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9쪽에 우리를 특별히 자극하는 것은 사실상 대상의 객관적 중요성이 아니라 가능한 주관적 만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다른 사람이 좋다 하더라도 뭐 흥행실적이 좋아서 걸렸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영화들이 따로 있거든요. 이제 그런 영화들을 정부, 공공부문은 원활하게 보장을 해주고 조율을 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입의 논리, 명분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또 읽어보면요. 가치 형식은 대상의 상호 평가에 따라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도 평가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런 가치 평가를 다양하게 보장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치는 욕구하는 주체와 관계에서 특징 지어지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주체가 하나의 희생을 지불하면 그에 상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진다. 이렇게 대상들은 상호작용을 한다. 화폐는 그것이 가치 획득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게 292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화폐가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대상들은 더욱 화폐의 힘에 무기력하게 굴복하게 되며 화폐 체계는 자신의 특성을 점차 잃고 대상의 모든 성질과 관계에서 더욱 강력해지기 때문이다. 수단으로서 화폐의 가치가 높아짐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상 절대적 목적이 된다. 생활에 대한 관계의 정신이 화폐 속에 실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화폐라는 것이 결국 내가 원하는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추구하는 것인데 이것이 영역을 확대하다 보면 결국 어떤 대상화의 성질과에서 오히려 굉장히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자본의 규모가 커지다 보면 이 자본이 자본을 낳는, 그래서 영화도 오로지 돈을 위한 자본의 어떤 축적 수돈으로만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에서 이제 만족감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배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현상이 바로 스크린 과독전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속에서 관계 차원에서 모든 것들이 실현이 될 때 사람들의 주관적인 만족, 선택의 만족에 복무하는 것이 원래 화폐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영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영화에 대해서 적절한 돈을 내고 자신들의 주관적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하는 것이 국민과 시민을 위해 존립하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크린 과독점 문제는 이런 시장과 화폐의 관점에서도 본래 정신에 맞게 조율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